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 주식 와주 여러분, DJ 스보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퇴근하고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HMM 시작부터 현재까지 현대상선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차트 보기 전에 제가 이제 메모장에 간단하게나마 좀 처음부터 정리를 해놨거든요. 이거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. 자, 우선 현대상선 HMM은 76년 설립해가지고 96년 상장을 했습니다. 현재는 배재훈 사장 재직 중이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탄소 제로, 탄소 감축 정책 펼치고 있다고 해서 뭐 찬사를 받긴 하는데 그냥 그거는 이건 말뿐입니다, 여러분. 아직까지 뭐 탄소 감축 정책은 사실 기업적으로 마이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고 있다 정도만 좀 우리끼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. 자, 어쨌든 초대형 컨테이너선 도입 그리고 코로나 효과로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 냈었죠. 그러면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테슬라의 그 슬라를 따서 흠슬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. 구 현대상선이고요. 지금 HMM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죠. 벌크선, 컨테이너선 두 가지 큰 줄기 그런 정말 우리나라 수출 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. 우리나라 가장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.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것은 제가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. 유가나 환율이나 그리고 국제 정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경제 동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회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예전에는 정말 잘 되던 기업이었는데 최근 한 10년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.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죠. 금융 위기. 그러면서 2010년에 그 2M을 선두로 해서 2M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. 2M을 선두로 해서 저운임 담합을 했어요. 전 세계적인 운임사들에서.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큰 피해를 봤습니다. 그때 바로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죠.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그 원양 컨테이너 회사였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때 현대상선 자체가 이제 국내 유일의 원양 컨테이너 선사가 돼 버렸어요. 그러면서 정부에서 안 그래도 현대상선이잖아요. 그래서 현대글로비스한테 좀 압박을 넣죠.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주로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일만 합니다. 그래서 야, 니네 어차피 비슷한 일 하니까 그냥 인수하면 안 되냐? 이러는데 칼같이 거절하죠. 칼같이 거절하고 그러면서 그냥 국유화가 됩니다. 국유화가 되고 지금은 한국산업은행이랑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. 최근에 좀 변동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또 천천히 해볼 거고요.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4분기에 글로벌 운임은 굉장히 오르고 유가는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. 그 기저효과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게 되죠.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되게 필수 기업인데 우리나라 다들 아시겠지만 요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도 수출이 굉장히 잘 됐어요. 뭐만 하면 쇼티지다, 운임 대란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로 물동량이 엄청났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. 그러면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뭐 역대 수출 기록 이런 거 다 갈아치울 만큼 많은 어떤 고객들의 의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HMM 입장에서요. 근데 이제 방금 제가 2M 있죠? 머스크, MSG. 이게 어떤 거냐면, 앨런 머스크 아닙니다. 2M은 전 세계 최고의 운임사 두 곳이에요. 머스크라는 기업과 MSG. 근데 이 두 회사가 담합을 잘 합니다. 저번에 우리 그 한진해운이 파산할 때도 이 기업이 톡톡히 역할을 했어요. 바로 제가 주어우님 담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최근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운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뭐 머스크 2M이 뭐 지금은 당장 그럴 일 없는데 앞으로 좀 어떤 단합이 되거나 운임이 낮아지게 되면 사실 또 HMM 쪽으로는 안 좋은 영향 줄 수 있습니다.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
차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가가 700% 까지 올렸다가 지금 50%가 빠져 있어요. 700% 올랐다가 50%가 빠져 있는데 고점 대비요. 대략 50% 정도 될 거예요.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빠지냐? 뭐 그만 빠질 때도 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주가가 하방을 그리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다가 빠지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뭐 일단은 HMM을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피크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자체를 앞으로는 절대 반영이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내리는 건데 사실 그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은행주들이 사실 퍼가 되게 낮죠. 그러니까 저평가 기조가 심한데 HMM은 거의 그 수준입니다.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어도 뭐 주가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피크아웃 논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지 않나. 저는 증권사들이나 기사 쓰시는 분들이 피크아웃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일단 구시대적 사업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는 야, 니네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돈 잘 버는구나. 그러면서 주가가 쭉 올랐다고 하면 지금은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릴 만한 눈 돌릴 만한 소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. 뭐 예를 들면 NFT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섹터 자체가 아예 넘어왔다.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운사 그 주식들이 여러분 다 빠지고 있습니다.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. 다른 뭐 영상 이런 거 보면 지금 글로벌 그 저기 해운 현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, 여러분.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. 자, 여기 보시면 크로스코 뭐 이런 shipping 홀딩스 이렇게 주가 쭉 올랐다가 빠졌죠. 빠진 겁니다. 빠지고 있고 AP 뭐 여기 또 머스크 있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거. 여기도 주가 많이 올랐다가 다 빠져버렸죠. 주가 다 빠지고 있고 에버그린 마린이라고 타이완 회사도 있거든요. 그 회사는 지금 거의 여기 HMM이랑 주가 상태가 비슷합니다. 이게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주가가 또 왜 하락을 하느냐? 물류 대란이 너무 심합니다. 물류 대란이 어떤 거냐면 미국 이런 데서는 사실 그 운전, 그러니까 여러분 육지에서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다잖아요. 그러면 차를 타고 육지까지 운송을 해줘야 이거 여기 한국까지 운송을 해줘야 뭐야 배를 타고 나가죠. 근데 이 트럭 자체를 몰 수 있는 운전수가 없어서 일 안 할 거야. 이런 경향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. 미국에서. 최근에는 막 벌금 물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나마 좀 빨라지고 있고 뭐 각국의 각 기업에 SOS를 보냈어요. 어디에서? 미국에서요. 그러면서 지금 좀 굉장히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요소수 대란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트레일러들은 사실 요소수가 어마어마하게 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트럭 수급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운임이 지금 굉장히 비싼 편인데 그 항구에 다 정박해 놓고 물건 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리드 타임 길어지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 거죠. 그 정도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어요. 그리고 유가가 좀 비싸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유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. 여러분 요즘에 인플레이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?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동량은 제가 방금 설명 좀 드린 것 같습니다. 드린 것 같고 자 이제 HMM 채권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자, HMM 채권단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도 사실 이제 마음이 뭐 그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. 음, 이게 뭐 워낙 좀 민감한 이야기라서 일단 산은이랑 그 해양진흥공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. 최대 주주. 채권을 그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실적은 좋은데 그 이거 쉽게 설명드릴게요. 자, 이게 어떤 거냐면
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이 50 개가 있어요. 근데 권리를 갖고 있어 가지고 50 개가 더해지면 100 개가 되죠. 그러면 주가 가치가 희석이 돼 버리거든요. 기존에는 원래 돈을 많이 써 가지고 사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물량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권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갑자기 슉 들어오는 겁니다. 그리고 훨씬 더 싸게 들고 오고 그냥 수익이 바로바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팔면 그냥 주가가 꼬라박습니다. 어쨌든 그냥 사실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악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,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. 음. 그래서 우리가 그 코스닥이든 어디든 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전환사채 뭐 CB, BW라고 하죠. 이거를 꼭 체크하시고 관련된 내용 모르시면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제가 CB, BW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음. 그래서 이 지금 HMM이 굉장히 좀 하방한 매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원 선을 깼으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자리가 와버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게 참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는 게, 차트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횡보 라인 나왔다가 좀 빼고 여기서 또 횡보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줘요. 그러다 빼고 여기서 또 횡보 라인 지켜주다가 또 빼고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, 저는 이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냐면, 이제 저기 떨어지면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50%가 넘어가는 지점, 이제 시점이죠. 그러면 자, 주가가 100%가 올랐다고 치면 반절, 그러니까 크게 보면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게 10%가 올랐어요. 근데 반대로 해야 되구나. 자, 마이너스 5%가 빠졌습니다. 그러면 절반은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. 어떤 물량 자체가. 그죠? 근데 이게 5%가 넘어가서 7%, 8% 빠지면 사실 이거는 그냥 상승 한번 줬다가 뺀다고 봐도 되거든요. 물론 예외는 많죠. 근데 기본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 100%가 오른 지점을 찾아보자면 15,000원, 2만원, 25,000원, 50%, 100%. 그러니까 100%에서 100%. 그러니까 여기가 한 200% 정도 되잖아요. 200%좀 더 되고 사실 이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25,000원 선. 근데 이제 230%까지 올랐다가 지금 50%가 빠지고 있어요. 이거를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끄어가면서 다 설명을 드리냐면, 뭐 50% 차이가 나든 30% 차이가 나든 지금 빠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, 이걸 끄어보면 좀 이야기가 달라요. 자, 상승이 쭉 나왔다가 하락이 쭉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게 지금 절반 정도 딱 되잖아요. 그쵸? 25,000원 중간, 물론 그냥 여긴 바닥이라고 생각할게요.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절반을 아까 하나의 양봉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절반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. 여기서 다시 반등을 나오면 이만큼까지는 우리가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. 다시 고점까지는 아니라도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상승해서 먹고 나온다라는 개념이 되는데,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더 빠져버리면 좀 어이쿠가 돼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 회사에 이제 위기만 있고 좋아지는 건 없는 거예요?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.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HMM 이제 뭐 배당 확대 주저하는 적극 나설 거라고 이야기하라고 있는데, 주인 찾기가 제일 중요합니다. 지금 지금 HMM 현대상선, 전 현대상선이 요번에 몸값이 굉장히 올라 버렸죠. 지금 시가총액 12조인데 이 영구채가 문제인데, 이거를
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주주들의 어떤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이 회사가 어디에 인수된다는 이야기거든요. 근데 지금 HMM의 커진 몸값을 어디서 감당할 수 있을까? 당연히 이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보조도 해주고 뭐도 해줄 겁니다. 근데 이거만 만약에 이게 극적 타결이 돼가지고 뭐 어디 그룹에서 어디 계열사에서 뭐 이렇게 들어간다. 그러면 주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고 미국 뭐 디폴트 문제나 중국 헝다그룹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악재가 산재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유가입니다. 유가. 유가가 좀 안정을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천연자원을 굉장히 좀 무기화하고 있어요. 가스도 그렇고요.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재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제가 오늘 HMM 분석을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좀 꾸준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히 필요합니다.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 만들어 놨거든요. 카톡으로. 거기에서 또 편하게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